신규 확진자가 9만 명을 넘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상황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아침에 뉴스 보고 좀 놀란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늘어날 줄은 알았지만 하루 만에 3만 명이나 폭증했다. 뭐 이런 놀라움을 가지셨을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정도 예상됐던 상황으로 봐야 합니까? 네,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정보가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유행 초기에는 유행 모델의 예측도가 그렇게 많이 높지 않았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은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들이 획득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의 많은 전문가들이 유행 상황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행 상황과 거의 일치하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예. 3주에서 4주 정도까지는 지금의 확산세가 거의 이어질 수 있고 유행 정점에 도달하는 시점은 3월 초나 중순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확산 추이가 당분간은 지속될 것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그렇군요.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실제 감염자 수는 지금 집계된 수치보다 서너 배가량은 많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델타 변이 유행 때까지 우리나라 상황을 평가를 해보면 전체 감염자 중에서 절반 정도를 찾아냈던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예.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 유행에서는 진단검사 방법의 변화도 있었고요. 그리고 3T 전략이라고 부르는 접촉자 추적이나 역학조사 같은 것들이 많이 간소화가 되면서 지금 평가로는 전체 감염자 중에서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만 확진되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폭증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오미크론 확산의 정점이 언제쯤일까 이런 부분들이 궁금한 분들 많으십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 중에 뭐 3월 초나 중순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확진자 수는 어느 수치가 돼야 정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정점을 많은 분들께서 여쭤보시는데요. 예. 정점이라고 하는 것이 수학적으로 본다라면 확진자가 가장 높은 시점이 될 겁니다. 하지만 국민들께서 체감하시는 정점이라고 하는 것이 예. 매우 높은 확진자의 숫자에 도달해서 증가 추세가 매우 둔화되는 시점을 정점이라고 느끼실 거거든요. 하지만 유행 정점이라는 것은 상당히 높은 숫자로 장기간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가장 높은 확진자의 숫자에 도달하는 시점은 3월 초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예. 그리고 3월 초에서 3월 중순까지는 그 정도의 확진자 규모가 유지가 됐다가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의 확진자 통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과거의 PCR 진단 검사를 기반으로 한 모형의 추정치를 두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20만 명 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지금은 신속항원 검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확진될 비율이 또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할 경우에는 뭐 15만 명에서 20만 명 정도가 확진될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이 2월 16일이니까 앞으로 2, 3주 동안이 좀 고비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겠습니다. 확진자도 확진자인데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가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인가 이 부분도 우려가 되거든요. 정부는 뭐 당장 이번 주부터 증가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뭐 1,500명에서 뭐 2,000명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료 현장의 목소리와 일치하는 겁니까? 네, 의료 현장은 지난 2년 동안 한 번도 편히 쉰 적은 없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장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전체적인 유행 예상치라든지 중환자에 대한 예측 결과를 보면 가장 안 좋은 상황에서도 한 2,500명 정도로 억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유가 오미크론 변이의 중증화율이 델타보다 감소한 측면이 있고 거기다가 추가 접종률이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경구용 치료제의 사용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조합할 경우에는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도 지금 준비되고 있는 2,500병상 정도의 중환자 병상 내에서는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때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환자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현장 의료 인력들의 많은 희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지금까지도 많이 애쓰고 계시지만 사실 현장 의료 인력의 어떤 그 고충이 많다는 건 너무나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힘써주시기를 좀 같이 바라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2, 3주가 고비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정부가 모레죠. 금요일에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확실하게 결정된 거는 없습니다만 지금 알려진 바로만 좀 예측을 해보면 방역 패스는 유지하되 거리두기는 완화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 방역 전문가의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는 것과 예. 국민의 입장에서 설명드리는 게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역 전문가의 입장에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식은 유행 정점에까지 지금의 체계를 유지를 하고 우리 사회가 준비한 정도의 의료 대응 역량이 충분한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부터는 적극적인 완화라든지 이행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국민들의 입장,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지난 유행 억제를 위해서 견뎌왔던 희생들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루
하루빨리 사회적 거리두기에 있어서 완화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그 의견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월 초부터 정부의 방역 기조가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에서 확산을 어느 정도 용인한다라고 하더라도 피해를 최대한 감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적인 방향이 전환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상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과연 효용성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당연히 의문이 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두 가지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완화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방역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나 효과 같은 것들이 적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방역 완화 기조로 나아간다는 것,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제 감소하는 방향으로 접근한다라는 것이 정책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고요. 그 정책적인 신호라는 것이 2주나 3주 정도로 예상이 되는 유행 정점을 조금 더 당기거나 유행 정점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방역 기조는 유지를 하면서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방안을 제시하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런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자영업자들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교육 현장의 논란도 좀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교육부가 새 학기 방역 대책을 발표했는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학생과 교직원에게 자가검사 키트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고요. 학생의 경우는 일주일에 2번, 교직원은 일주일에 1번 이렇게 선제 검사를 해달라 당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이런 교육부의 방안 자체는 예. 고육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든 동원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예. 조금이라도 방역 상황에 도움이 된다라면 그 정책을 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무증상자나 아니면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선제적으로 선별 검사를 특히 신속 항원 검사를 바탕으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예. 그 비용 효과성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학교 생활을 정상화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더 좋은 가치가 있다라면 그런 방향으로는 정책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교육부의 정책이 확진자를 뭐 좀 일찍 조기에 발견한다는 뜻이고 뭐 강제는 아닙니다만 학부모들의 의견은 분분하거든요. 이게 의료인의 입장에서 볼 때 실효성이 있는 정책인가 이런 저는 부분도 가장 실효성이 있는 방법은 증상이 있는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자가검사 키트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성능이 보장되는 상태이고 그리고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타인에게 전파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증상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선별 검사를 하고 그리고 학교에 오지 않게 막는 것들은 방역상에서 매우 도움이 되는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넘어서서 진단검사를 증상이 없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전체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일부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예. 그 도움이 과연 이 수고를 감수할 만한 결정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장에서 또 혼란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저도 관련 내용을 좀 여러 사람으로부터 받았는데요.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자가검사 키트와 관련해서 좀 떠도는 얘기들이 있어서 이거 좀 사실관계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가검사 키트가 18세 미만에는 사용을 권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좀 전달이 됐는데 이거 사실입니까? 사용을 권하지 않는다라기보다는 예. 자가진단검사 키트가 성능이 확인된 것들이 성인 대상으로 대부분의 실험들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예. 성인들을 대상으로는 제시한 성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아닌 경우에는 자가 검체 채취할 경우에는 검체 채취의 정확도가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 예. 검체 키트를 잘 쓸 수 있는지 그리고 검체의 특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성능이 감소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약간 오해가 되는 것 같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들에서는 충분히 자가진단 검사 키트를 사용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자가검사 키트를 열어보면 면봉이 있지 않습니까? 이 면봉에 발암 물질이 묻어 있다. 이런 이야기도 공유가 되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대부분 의료용품 같은 경우에는 멸균 절차를 거치게 되고 이온가스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대부분은 멸균 절차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잔류 허용치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존재하고 이미 대부분의 의료기기에선 이런 방법들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이 추가적인 위험성을 가져오고 온다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예, 좀 낭설에 대한 우려를 좀 잠깐 확인을 했고요. 자가검사 키트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제 주위에서도 이런 사례가 좀 왕왕 발견이 되는데 최근 그 자가검사 키트 의심 증상이 있어서 자가검사 키트를 했는데 거기서는 음성이 나왔다가 PCR 검사를 하니까 양성이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네, 자가검사 키트 같은 경우에는 예. 아무래도 민감도가 PCR 검사에 비해서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예. 특히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검사를 하시면 어느 정도의 성능이 보장이 되지만 증상이 없고 특히 호흡기 증상도 없는 상태에서 검사를 하시게 되면 성능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PCR 진단 검사보다 성능이 많이 떨어지는 이런 검사 방법을 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실 수밖에 없는데요. 예. 지금의 양성률의 상황에서는 PCR 기반의 검사 체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능이 조금 떨어지지만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고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검사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이게 뭐 어떤 보건소로부터 공지 문자를 받았다든지 이렇지 않으면 PCR 검사를 할 수는 없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자가검사 키트 정확성에 대한 의구심은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 자가검사 키트가 식약처 허가 기준이 이렇다고 해요. 민감도 90% 이상. 특이도 99% 이상 이 부분을 충족한 제품이 아닙니까? 자가진단 검사 키트의 기준 같은 경우에는 예. 업체가 자체적으로 설정한 기준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검사의 성능을 제출하는 과정에서도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측정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고 그리고 검사의 성능이라고 하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특히 무증상자나 경증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더 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이거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증상이 의심이 된다면 계속 자가검사 키트를 하기보다는 자비로라도 PCR 검사를 하는 것이 더 나은 겁니까? 결정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예. 저는 증상이 있으신 경우에는 저는 신속 진단 키트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 하지만 증상이 없으신 상태에서 역학적인 관련성 때문에 검사를 원하신다라면 저는 PCR 검사를 더 권유를 드립니다. 예, 만약에 양성이 나왔다면 검사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이 점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재훈 가천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